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8.2% 떨어진 배럴당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1일 99.76달러 이후 100달러 아래로 유가가 떨어진 것은 2달 만의 일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10% 가까이 급락해 102.7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급락의 원인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 ongoing war in Ukraine,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still with us, and inflationary pressures across the globe.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곡물의 선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1% 떨어진 1,763.90달러의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연 저점을 경신했고 은 선물 가격도 2.8% 급락해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도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는 원자재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요 6개 동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달러 대비 유로의 환율은 1.0281달러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브렌트유가 올 연말 배럴당 65달러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 도산이 늘어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인데 이대로라면 올 여름에 7%가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개별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건 전기, 가스, 수도료입니다. 1년 전보다 9.6% 올랐습니다. 4월과 5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데 7월 1일부터 오른 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공업 제품이 9.3% 올랐습니다. 6% 물가 상승률 가운데 절반을 공업 제품이 끌어올렸습니다. 공업 제품이 이렇게 뛴 건 기름값 때문입니다. 1년 만에 40%나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도 8%나 뛰었습니다. 갈비탕, 짜장면, 치킨, 김밥, 생선회가 모두 10% 넘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8%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 27%, 닭고기 20%, 돼지고기는 18% 올랐습니다. 공업제품, 외식, 농축수산물 이 3개 품목을 더하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분의 3이나 됩니다. 물가가 이런 추세로 뛰면 2달 안에 7%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폭이 작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미 7.4%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한국계로서는 첫 수상인데 한국 수학의 발전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허준희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4년마다 시상합니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2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던 허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초중 고등학교에선 수학의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허 교수는 박사학위를 위해 떠난 미국 길에서 오랜 수학 난제들을 증명해내고 대수기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늦깎이 수학 천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해 올해가 마지막 수상 기회였던 허 교수는 최근 1-20년 사이 한국 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수상 배경이라고도 했습니다. 허 교수는 쟁쟁한 필즈상 수상자 명단을 보며 무게감을 느낀다면서 수학자로서 조용히 공부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도 한국 수학의 쾌거를 이뤘다며 허 교수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여성이 줄곧 동행한 것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같은 호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수행 직원들, 그리고 취재기자단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수행단에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 씨는 순방 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선발대 일원으로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자격으로 1호기에 탑승해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신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 씨는 해외 순방에서 전문성을 살려 행사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마드리드 호텔 비용과 1호기 탑승 비용 등의 대통령실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